대표님 이렇게 지금 많은 매물들을 계속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추천이 계속 나갈 건데 지금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세 번째 사실은 실투자 금액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 경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책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금융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어떤 대출의 그 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주택시장은 지금 오늘 내가 소개해드렸던 것도 주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주택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주택시장은 9억 이하여야지만이 뭔가 대출도 일어나고 하고 15억 이상이면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하나가 조정지역에 있으면은 다른 쪽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이쪽 주택을 팔겠다는 조건 하에 그 주택을 40% 대출해 주기 때문에 주거로서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외적으로 토지나 건물 뭐 이 정도 물건을 갖다가 감정 금액 이하로만 받는다 그러면은 최대 90%까지 대출도 가능합니다. 상가? 네, 상가, 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3억이 됐다 그러면은 3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사이 80% 대출이 일어나니까. 대표님 아까 그 우리 태촌에 이런 것도 대출 나와요? 아, 그건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예, 예, 그거는 나온다 한들 얼마 나오겠습니까? 4천만 원에서. 그건 안 왜 안 나오냐면은 그 보전 쪽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돈 빌려주기가 거꾸로 온 거야. 오랫동안 거 갖고 있다가 그 사람 죽거나 뭐 어떻게 되면 돈 못 갚으니까 원금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도 감정이 다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 절차에 거쳐가지고서 물론 본인 신용도들도 있고 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디테일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매물에 대해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대출 받으시려는 분의 신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또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죠. 오늘 참 기본 많이 나오네요. 지금 그죠?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죠. 자, 생긴 것도 기본에 충실하게 생겨야 한다. 기본은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를 대더라도 뭐가 나오지. 근데 기본이 참 기본이 힘들어요. 안 나오면 기본이 참 힘들어요. 힘들죠. 기본. 대표님도 지금 몸무게 기본은 아니잖아요. 경매 기본에 충실하자. 충실하자. 네. 자, 실투자 금액 그래서 얼마? 그래서 20% 정도만 준비하시고 아까 주거 빼고 낙찰가에 낙찰가에 20% 준비하시면은 여러분들 얼마 개개인이 얼마 갖고 계시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얼마짜리 보고 계시다 그러면 난 20% 정도 준비하면 되겠다. 그러면 내가 2억 4천만 원 2억짜리 3억짜리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은 내가 한 4천 정도 내가 5천 정도 갖고 있다 하면은 요 정도 선으로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대 8 법칙입니다. 20%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변제에 대한 거. 그죠. 그리고 변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진행을 했는데 우선 매수 신청. 우선 매수 신청. 이런 얘기도 있죠. 가끔 저희 사무실에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 지금 경매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 불쌍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게끔 우선 매수권을 주지는 않나요? 이렇게 연락 옵니다. 내가 먼저 그렇죠. 살 수 있게. 나 쫓겨나지 않게 내가 먼저 살 수 없나요? 이거 많이 들어와요. 역시 사람이 경험을 해봐야 그죠? 그 전화 주신 분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해봐야 이게 딱 와닿는다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연락이 오면은 법원에서 그게 임차인한테 그런 권리를 주느냐 안 주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사실은 그분은 지금
집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박하지. 무조건 거기 살고 싶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뭐 어거지를 써서라도 하고 싶은데 네. 법이라는 게 뭐 어거지로 될 일은 아니고 원칙론적인 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우선 변제권을 우선 매수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매 과정에서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네. 3가지 경우에 부여가 됩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요. 우선 매수는 어떤 거냐 이거부터 단어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매수 신청권자보다 내가 먼저 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말해서 같이 경쟁을 했다 할지라도 최고 매수가로 지정된 사람의 금액으로 내가 입찰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입찰 금액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무소불위죠, 사실. 카드로 그치. 카드로 본다면 쪼카. 예. 고스톱으로 친다면 쌍피인가?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 우선 매수권이 굉장히 용이하게 쓰이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아들에게 야, 너희 싸우지 마라. 내가 토지 10,000평 너희 둘에게 나눠주마. 그랬는데 10,000평을 갖다가 금으로 쫙 잘라갖고 나눠주면 좋겠는데 금으로 안 자르고 너 그냥 이 10,000평 중에 2분의 1, 5,000평 네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건지 몰라. 근데 너네 공유자야, 공유자. 2분의 1 너 소유권자. B, 너도 2분의 1 소유자. 그런데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네. 잘 나가다가 네. 한 형제가 또 경매를 당해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경매가 나갑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오던 법원에서 그 직원이 나오던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경매 나오는지 몰라. 그냥 공유 지분만 나가는 거예요. 공유 지분만. 그래서 이게 공유 지분 나갔을 때 입찰자 입장에서는 깝깝해요. 저 낙찰 받아갖고 저 어디부터 어디까지 금을 거갖고 내가 저걸 가져가야지. 이랬을 때 법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편리함으로 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나 어떤 친목 상황으로 보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자. 그 나머지 지분이 경매 넘어갔을 때 경매 넘어가지 않은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지분을 누군가가 낙찰 받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최고가의 매수인으로서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낙찰 받은 금액으로 그 사람에게 공유자에게 넘겨줍니다. 이게 우선 매수 신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네. 교수님 있잖아요, 대표님. 그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했어. 네. 그래갖고서는 반 지분이 나와. 네. 네. 그것도 만약에 남편이 집을 와이프가 나가. 네. 그러면 나머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든지 누구는 계속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근데 나가갖고서는 뻘짓거리 하다가 경매에 들어왔어. 그러면은 먼저 이것도 우선 매수 그렇죠. 신청. 그렇죠. 이렇게 주나? 강아지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집에 강아지 키워요? 저 강아지 키운 지 한 달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버릇됐구나. 잘못된 버릇이 나왔네. 아니, 예. 그렇죠. 네. 제가 그 얘기를 해줄게요. 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있어갖고 요즘 보통 보면은 부부들이 공동명의에 놓잖아요. 공동명의 많이 하죠. 네.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명의 했을 때 한 사람 지분만 경매 넘어갔다. 네. 그러면 부부인 한 사람은 공유자로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요 부부 별산제예요. 네. 부부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 앞으로 갖고 있는 건 자기 거지. 네. 아무리 부부관계라 그래서 남편의 배우자의 어떤 채무를 이 부인이 대신해서 갚을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네. 전체가 뭐 넘어갔다 할지라도 채무자는 원래 경매에 참여할 수 없지만 네. 그 집이 소유자가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 여자분이 자기가 요번에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 받아온다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채무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 불구하고 경매에 참여했을 때만 그 경매를 무효화시킵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10억짜리 집인데 앞에 8억, 2억,
3억 이렇게 부채가 연달아 들어가 있을 경우에 이게 떨어져 갖고 3억 맨 끝에 있는 채권자 3억 분이 네. 경매를 신청했어요. 네. 앞에 1, 2번도 안 했는데 네. 끝에서. 그랬는데 네. 3억 신청권자가 이렇게 한 2회차 떨어지니까 요즘은 30%씩 떨어집니다. 네. 두 번 떨어지면 49%까지 내려가요. 네. 그러면은 10억짜리가 얼마까지 내려오냐면은 5억까지 내려와요. 네. 그런데 이 물건은 앞에 5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또 2억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네.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7억 이상으로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이 사람은 자기 돈을 한 푼이라도 건질 수가 있지. 네. 못 건지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98%가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법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사집행법에 네. 경매 신청권자가 가져갈 잉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경매는 계속 진행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네. 조항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법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채권자가 이걸 경매를 넣기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많은 돈을 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여기서 채무자가 앞에 있는 빚이 많다 그래서 경매를 취하시켜 버리는 게 맞겠느냐? 다른 방법 없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자에게 경매 신청권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혹시 이거 지금 무효잉여라서 여기서 다 경매 끝날 상황인데 당신 혹시 이거 낙찰 받을 생각은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이렇게 이제 반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정중하게 하겠지. 정중하게. 정중하게. 네.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제 서면으로. 있으세요? 네. 네. 법, 민사집행법 몇몇몇에 의해서 네. 무효잉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무효잉여에 의해서 진행시킬 수도 있고 만약에 매수 신청을 하신다면은 그 매수 금액에 의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낙찰자는 자기가 손해보지 않을 금액을 제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부동산 만약에 네. 10억 이상 낙찰을 돼야지만이 자기 자기가 돈 다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 이하로 낙찰되면은 무조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이상으로 낙찰된 케이스에만 나는 이 부동산을 남에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그때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당일날 경매가 네. 진행되는 당일날 거기 앞에 법대 앞에 앉아 있는 집행관들이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말합니다. 2021 타경 몇몇 사건은 경매 신청권자의 우선 매수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10억 이상으로 입찰가를 쓰셔야만 가져갈 수가 있고 10억 이하로 쓰시게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금액으로 우선 매수 하신 분에게 넘어갑니다. 교수님 방금 멋있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2022 타격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이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많죠. 네, 임대 아파트가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LH 네. 같은 데는 괜찮은데 네. 뭐 큰 건설사 기업주들이 이렇게 임대 아파트를 크게 만들어놨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 갖고서는 그게 다 경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한 동으로. 동으로. 네, 한 층으로 막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것들이 나오게 많잖아요. 되면은 그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임대 아파트. 그래서 경매로 해서 그 취득을 할 수 있는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렇게 세 가지. 공유자 우선 매수, 경매 신청권자의 우선 매수,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의 우선 매수. 그러니까 일반 임차인들이 잘못 생각해 갖고서는 어디서 들은 건 있어. 야 임차인이면은 무조건 가서 내가 할 수 있어, 막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보면 아니래.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이제 보통 주거 공간에서 하는 건 안 되고 같이 입찰에 응해서 취득해 온 것뿐이 없죠. 사실은. 그렇죠.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정말 다 그냥 뭐 집 나가야 되고 당장 이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우선 매수 신청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이런 또 제도인 거죠.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회수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우선 변제권 한 가지 또 갑자기 떠오르는 또 사례가 또 하나가 있어서 내가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 또 한 5, 6년 전에 제가 또 가르쳤던 모 간평사 이사분이 있으세요.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그 친인척 중에서 그 집안이 머리가 좋은가 봐. 다 뭐 교수고 의사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곳만 파지 여러 곳 안 파잖아요. 그냥 사람 몸만 뗄 줄 알았지 경매는 모르잖아. 임차인은. 그치.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친인척 분인데 그 친인척 분이 의료 이렇게 진료를 보다가 그 시행사 사장을 만난 거예요. 진료 보다가 배째 있고 뭐 이렇게다가 뭐 하시는 분? 저 시행사 사장.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나 시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집 하나 뭐 남는 거 있어요. 나 남는 거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실래요? 뭐 이러면서 그 시행사가 건물을 쫙 진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이 의사분이. 임차인 들어가는데 이게 허무맹랑한 금액으로 들어가고 또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앞순위에 일부 또 대출을 같은 날 일으켜갖고 선순위에 조금 나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그냥 경매를 넘어가면은 자기 보증금을 다 못 찾는 상황에 벌어지는 의사분이 거예요. 당했네. 당했죠. 그분들은 외골수 하나만 판다니까 배째는 것뿐이 몰라요. 꼬매는 거하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아냐고.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사고치고. 사고죠. 뭐 대부분 사고지 막.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취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손실이지만 그래도 갖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몇 년 있다 이걸 파실 계획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서 근무한 게 언제까지고 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면서 한 4년 내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낙찰 금액을 이분이 또 쓰는데 그 최저 금액에서 얼마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이게 또 쓸 때 보면은 소심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봐봐. 앞에 1억이 깔려 있어. 선순위가 있으니까. 또. 자기가 7억이야. 근데 지금 떨어진 게 5억이야. 5억까지 내려왔는데 5억에서 그냥 5억 6천 7천만 쓰겠대. 그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어차피 1억 빼놓고 나머지 금액은 7억까지는 다 자기 거잖아. 그러면 8억을 써야지. 왜 8억을 써야 되냐면은 8억을 써서 취득가액을 8억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다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돈이니까 자기가 다 갖고 와 7억을. 그리고 8억을 쓰는 거야. 그러면 취득가액이 8억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적이가 뭐예요? 그래도 전문가 같이 좀 해줘야지. 8억에 매도를 딱 치면은 매도할 때 양도 차익이 없는 거지. 그렇죠. 취득가액이 높아버리면은 그렇지. 매도가액과의 차이의 양도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최대한 줄이는 그렇지. 거죠. 만약에 거기서 내가 좀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5억 6천에 낙찰 받았다. 그럼 앞에 선순위 1억 주고 자기 4억 6천 찾아와요. 싸게 샀죠? 나중에 팔 때 8억에 팔면은 2억 또 물어. 그럼 거지 되는 거지, 완전히. 앞에서 2억, 앞에서 지금 3, 4억 잃어버리고, 뒤에 가서 2억 잃어버리고. 야, 그거를 종합병원 과장님이신데 설명을 해드리는데,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째면서 해야죠. 꼬매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사람 하나 내가 구출하고 왔습니다. 임당수에 풍덩 빠진 사람 하나 지방 내려가서 하나 구해갖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 하면 오늘은 우선 매수 신청권. 우리가 어느 분들이 사실은 나보다 그분들이 먼저 갖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나 라고 해가지고서는 오늘 그거를 또 싹 한번 정리를 해주셨어요. 총정리를 한번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돈 벌 수 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 강윤식 쌤을 참 여러모로
쪼르고 쫄라가지고서는 아니면 강윤식 쌤이 경매 기본의 바탕을 댄 물건들로 해가지고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 아니면은 뭐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아니 저기 네. 황금 자꾸 나온다고 황금 거의 네. 배 가르면은 황금알 안 나온다니까. 오늘 요 정도 선에서 살짝 부족한 듯. 자, 오늘 우리 경매 황금을 낳는 우리 강윤식 대표님과의 시간 이것으로 그러면은 마무리. 사랑과 전쟁 2주 후, 사랑과 경매 2주 후. 우리 강윤식 대표님 2주 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네, 2주 후에는 몸무게 네. 기본으로 좀 만들고 오시기를 네, 바라면서 허리 1인치 네, 주력 보겠습니다. 2주 후에 뵐게요. 돌싱 비타민 내 투자 책임져. 강윤식입니다.